지금 보고 계신 이 작고 붉은 점, 단순히 멀리 있는 은하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건 130억 년 전 우주의 모습입니다. 빛이 지구까지 오는데 그만큼 걸렸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이걸 보려고 약 100억 달러를 들여 망원경 하나를 우주로 보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입니다. 그런데 제임스 웹이 우주를 보기 시작하자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은하는 예측보다 훨씬 많았고 거대한 블랙홀은 너무 일찍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태양계 밖 행성의 대기까지 분석합니다. 제임스 웹은 먼 곳을 보는 망원경이 아닙니다. 과거를 보는 기계에 훨씬 가깝습니다. 먼저 나오는 질문입니다. 허블이 있는데 왜 또 만들었을까? 허블은 1990년에 발사돼 수많은 우주 사진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웹은 허블의 대체품이 아닙니다. 나사도 두 망원경의 관측 능력이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허블이 주로 자외선과 가시광선을 본다면 제임스 웹은 적외선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왜 적외선이어야 했을까요? 우주는 계속 팽창합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은하에서 출발한 빛은 지구까지 오는 동안 파장이 길어집니다. 이것을 적색편이라고 합니다. 아주 오래된 은하의 빛은 가시광선 영역을 넘어 저고해선으로 밀려납니다. 초기 우주를 보려면 적외선 망원경이 필요했던 겁니다. 제임스 웹이 멀리 보는 이유는 배율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애초에 다른 빛을 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제임스 웹의 생김새는 기괴합니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오래전 은하에서 오는 빛은 극도로 희미합니다. 최대한 많은 빛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경 지름이 6.5m입니다. 한 장으로 만들 수 없어 육각형 거울 18장을 벌집처럼 이어 붙이고 저고해선을 잘 반사하도록 금을 얇게 코팅했습니다.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저고해선은 곧 열입니다. 사람도 지구도 망원경 자체도 열을 냅니다. 망원경이 조금이라도 뜨거워지면 자기가 내는 적외선 때문에 우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테니스 코트만 한 5겹 차양막으로 태양빛을 막고 지구에서 약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L2 지점까지 날아갔습니다. 달보다 4배쯤 먼 곳입니다. 기괴한 형태는 전부 두 가지 요구에서 나왔습니다. 빛은 최대한 모으고 열은 최대한 피하라. 2021년 12월 25일 발사, 그리고 2022년 7월 첫 번째 본격적인 우주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얼핏 보면 별이 잔뜩 찍힌 사진 같습니다. 그런데 저 점들 대부분은 별이 아니라 은하입니다. 은하 하나에 별이 수천억 개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놀란 건 사진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된 은하들이 예상보다 잘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가장 먼 은하는 MOM-Z14, 적색편이 갑 14.44로 빅뱅 이후 약 2억 8천만 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나사는 이 영역에서 발견된 은하의 숫자 자체가 발사 전 예측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제임스 웹이 빅뱅 이론을 뒤집었다는 말은 과장입니다. 정확히는 초기 은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얼마나 빨리 자랐는지를 다시 연구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한 것이 나옵니다. 블랙홀입니다. 기존 시나리오는 이랬습니다. 거대한 별이 죽으면서 블랙홀이 되고 그 블랙홀이 물질을 먹고 합쳐지면서 초대 질량 블랙홀로 자란다. 그런데 초기 우주를 보니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너무 큰 블랙홀이 너무 일찍 등장합니다. 2026년 5월 나사는 제임스 웹 관측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QS51이라는 천체입니다. 빅뱅 이후 약 7억 년 시점, 빛이 130억 년 넘게 날아온 대상입니다. 이 블랙홀의 질량은 태양의 약 5천만 배. 놀라운 건 크기가 아니라 비율입니다. 연구진은 이 블랙홀이 천체 전체 질량의 최소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주변 은하에서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비율입니다. 연구진의 표현은 신중합니다. 무거운 씨앗에서 시작했는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거의 확실하게
처음부터 크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은하가 블랙홀을 키운 게 아니라 블랙홀이 먼저 있었을 가능성입니다. 제임스 웹의 진짜 무기는 사진이 아니라 분광기입니다. 행성이 별 앞을 지나갈 때 별빛 일부가 그 행성의 대기를 통과합니다. 대기 속 분자들은 각각 특정 파장의 빛만 골라 흡수합니다. 그래서 통과한 빛을 파장별로 펼치면 검은 줄이 규칙적으로 찍혀 있습니다. 우주에서 날아온 바코드를 읽는 것과 같습니다. 그 바코드를 해독하면 물이 있는지, 이산화탄소가 있는지, 메탄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임스 웹은 와스프 39b라는 행성의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를 명확하게 확인했습니다. 토성만 한 질량에 표면 온도가 섭씨 900도에 달하는 뜨거운 행성입니다. 태양계 밖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를 분명하게 잡아낸 첫 사례였습니다. 2025년에는 HR8799 항성계의 거대 행성들에서도 이산화탄소를 분석했습니다. 가보지 않고도 그곳의 공기를 조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2026년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베타 픽토리스라는 별입니다. 이미 행성 2개가 알려져 있던 항성계인데 여기서 세 번째 행성이 발견됐습니다. 베타 픽토리스 D입니다. 발견 방식이 독특했습니다. 행성의 밝은 점을 직접 찾은 것이 아닙니다. 연구팀은 원래 다른 행성의 대기를 연구하던 중이었는데 일산화탄소 흡수선이 바코드처럼 규칙적으로 늘어선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대기의 화학적 지문으로 행성을 찾아낸 겁니다. 질량은 목성의 최소 2배 이상, 궤도는 약 30천문단위, 태양계로 치면 해왕성쯤 되는 거리입니다. 나사는 2026년 7월 이 발견을 발표했습니다. 우주에서 행성을 찾는 방법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제임스 웹이 외계 생명체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아닙니다. 대기에서 물이나 메탄, 이산화탄소를 발견했다고 해서 생명체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물질들은 생명 활동 없이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기를 분석한 행성들도 대부분 거대 가스 행성이거나 표면 온도가 수백 도에 달하는 뜨거운 행성입니다. 생명체를 기대할 환경이 아닙니다. 지구만 한 암석 행성을 정밀하게 읽으려면 관측 시간이 매우 길고 대상도 가까운 별에 한정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 별 주변에 행성이 있다는 사실만 알아냈습니다. 이제는 그 행성이 어떤 세계인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밤하늘을 보면 우리는 현재의 우주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달은 약 1.3초 전, 태양은 약 8분 전, 가장 가까운 별은 몇 년 전, 먼 은하는 수십억 년 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웹이 보고 있는 것은 멀리 있는 우주가 아니라 우주의 과거입니다. 약 100억 달러를 들인 이 기계의 목적은 결국 하나입니다. 별은 어떻게 태어났고 은하는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블랙홀은 언제 등장했는지,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와 비슷한 세계가 어딘가에 존재하는지. 제임스 웹은 이제 겨우 4번째 과학 관측 연차를 지났습니다. 나사는 지금 성능이 당초 기대를 넘어선다고 평가합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발견은 아직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관측 수치는 나사와 유럽 우주국 공개 자료 기준입니다.